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이 종종 이 부모님하고 뭐 예전 어릴 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아, 너 정말 몇 살 때부터 뭐 말을 뭐 이렇게 잘했고 뭐 이걸 이렇게 잘했고 야, 너 이런 사람 될 줄 알았어. 근데 야 갈수록 그렇게 공부 안 할지 몰랐다. 네, 뭐 이런 얘기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 조금만 하나 뭐 똑똑한 짓 하는 거 보면 아 이런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수영 했는데 국가대표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제가 달리기가 전교 꼴등이더라고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노래 막 잘하면 커서 가수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림 좀 잘 그리면 막 피카소의 후예 그렇죠.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저도 태어났을 때 네. 머리가 하도 커서 네. 주위에서 어른들이 대통령감이다. 머리가 아주 크니까. 그때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론인데요. 대통령감. 진짜로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머리만 큰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소식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가 수다학에서 만나볼 엄마는요. 어쩌면 방금 저희가 나눈 대화처럼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뚜렷한 목표, 계획이 있어요. 특목고가 목표인 초등학교 3학년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수학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특목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그 목표에 맞춰서 아이를 좀 힘들게 공부를 막 몇 시간씩 시킨다거나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게 해서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계실 수도 있죠. 좀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요. 뭐 체계적인 건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특목고를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내년에 뭐 이미 영재반을 이제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사실 영재성이 보인다면 영재반에 가서 이 또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 중간 과정으로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다만 네. 이때 이제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됐는지 수준이 맞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요즘 그 영재반에서는 문제 하나를 두고 다양한 다각도로 그 문제풀이 방법을 의논해가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찾아가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잘 키워주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저는 정말 영상 속에서 네네. 어려운 문제집만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고민하는 아하. 그런 모습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하, 또 이랬는데 또 어려운 문제 푸는 장면 막 나오고 그러면은 또 네. 정현수 선생님이 엄마가 나쁘다, 아하. 뭐 엄마가 잘못됐다, 아헤, 뭐 어디 계시냐 만나서 얘기하자. 뭔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죠. 이런 예,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지켜봐야 지금 될 그렇죠. 부분이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도 또 잘하는 대로 또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지요.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또 오늘 갑자기 또 관심이 확 집중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주저할 거 있겠습니까? 태원이하고 태원이 엄마 지금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수학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오늘의 주인공. 그래 태원이구나. 반갑다. 이야, 태원이. 왔어. 고맙습니다. 영화관에서 오늘 잘 했어?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어. 엄마가 간식 줄게. 공부하느라 고단한 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엄마. 그동안 태원이는 책을 꺼내 드는데요. 오자마자. 바로 맨사 수학 퀴즈 문제집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문제에 집중, 또 집중하는데요. 그 푸는 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대요. 왜 재밌어요? 수학은 제가 잘한 과목이고 재밌게 좋아해요, 제가. 와. 야 자신감 진짜. 뿜뿜. 수학이 재밌대. 수학이 야, 재밌대. 세상에 저게 무슨 들었어 지금 말이에요? 수학이 재밌대. 잘못 들은 줄 알았네 나는. 아니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저렇게 딱 집중해서 목적의식 그러니까요. 가지고 풀고 있잖아요. 네. 어린 시절 수학에 눈을 뜨게 됐다는 태원이. 저희 아이는 수학을 좀 흥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24개월 때부터 24개월이요? 물리수학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저귀 차고 수업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수업하는 걸 보고 그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고 저도 이제 많이 놀랬고 선생님도 이제 아이가 이 수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학원을 다니며 수학 실력을 다져왔는데요. 지금도 영재학급 준비를 위해 난이도 높은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태연아, 간식 먹어 나와서. 맨사 문제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건 간식이죠. 아유, 그럼요. 수학 숙제 했어? 아니, 아니 숙제 왜 맨날 몰아서 해? 조금씩 하면 되지. 엄마 맨날 얘기하잖아. 몰아서 하지 말라고 제발. 수학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숙제는 몰아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몰아서 한다는데? 왠지 막 우리 생각에 영재는 막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막 40문제씩 그냥 싹 풀어버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집에서 숙제하는 거를 상당히 좀 싫어하고 있어요. 이제 하루에 이제 적당량을 풀면 전혀 어렵거나 많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태원이는 그걸 계속 미루다가 이제 몰아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 먹고 들어가서 숙제해. 어? 알았지? 바로 알았지? 바로 그냥 폰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있는 태원이 결국 엄마의 레이더망에 딱 잡혔습니다. 김태원, 너 엄마가 들어가랬잖아. 또 핸드폰 해? 빨리 숙제해. 빨리 들어가. 진짜 화가 나셨어요. 빨리 해. 확인할 거야. 근데 확실히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이 되었나 봐요. 네. 엄마가 화내는 강도에 비해서 태원이는 지금 전혀 겁을 먹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환경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선생님이 계시면 상당히 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많이 좀 깨를 많이 피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약간 군대인데요. 네. 아니 근데 그냥 뭐 선생님이 뭐 있으면 잘한다고 그러면 엄마가 확 엄하게 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엄한 선생님이랑 엄마의 잔소리는 달라요. 태원이는 엄마의 잔소리는 이제 그냥 인이 바뀌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엄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수학 공부. 자, 드디어 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매일 풀어야 하는 문제집만 4장입니다. 너무 많네. 그러니까요. 하루에 풀어야 되는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생각할 땐 많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셨지만 태원이한테는 부담이 되는 양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눈동자가 슬슬 돌아가죠. 이제 다른 짓을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저 눈빛은 약간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잘 안 풀리니까 약간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좀 어려워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집중이 당연히 안 되고요. 네. 문제 별표 친 것 같아요 지금. 하기 싫어서요. 하기 싫어. 학원에서 솔직합니다. 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밌는데 집에서 하면 혼자 해서 심심하고 숙제한 거. 그렇지. 네, 엄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영재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야, 오늘은 명언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예, 일찍 나왔어요. 네, 네. 영재는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 네, 아까 멘사 문제 풀 때 보면 이렇게 수학에 호기심도 많고 네. 네네. 재능도 많은 학생이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풀이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생각의 흐름이 없어지고 네. 생각이 멈추니까 심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수학에 대한 학습 습관 또 흥미 이런 게 다 떨어져서 그렇겠죠. 오히려 재능을 썩히게 될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저 방법 바꿔야 됩니다. 네.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던 바로 그때 탈출하듯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엄마 살짝 살피고요. 어디 잠입하나요? 지금 약간 아이, 나비처럼 날아서 얼처럼. 야, 너무 속상해요. 근데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봤을 때에도. 근데 이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고 그게 지금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보여가지고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눈빛이 다르네요. 집중했어. 김태원, 걸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친하네. 너 뭐해? 이렇게 봐. 너 또 핸드폰 봤어? 응. 숙제는 안 하고? 응? 그냥 좀 했어.
뭘 조금을 해? 이거 이거 두 말고 글자 썼는데. 이게 뭐야? 빨리 해 제대로. 모르겠어. 너 빨리 해 진짜. 엄마 한 번 다시 또 와서 했나 안 했나 볼 거야. 핸드폰 갖고 나간다. 빨리 똑바로 앉아서 해. 아니 사실 이렇게 했나 안 했나를 보는 건 네. 공부시키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뭐가 어려운지 뭐에서 막혔는지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심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답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를 꼼꼼히 읽어가며 풀이에 집중하는 태원이. 좀 마음 잡고 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풀이 하는 형태가 네.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음. 그 문제 안에서 식을 도출해내고 네. 그리고 풀이하고 답을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답이 이렇게 틱틱틱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서술형 문제라면 10점 만점짜리에 답만 맞다 하더라도 2점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정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중요하군요. 그럼요. 서술형 문제 잘 푸는데 왜 풀이는 안 써요? 쓰기 싫어서요. 왜 쓰기 싫어요? 귀찮아요. 계산하는 과정보다 답을 적는 것에 급급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시험만 보면 꼭 문제를 많이 틀려와요. 아, 틀려? 그렇죠. 뭐 경시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또 다 맞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이 중요한데 그런 거에 많이 이제 건성건성하고 대충대충하고 이제 고르는 게 제 큰 고민이에요. 이게 특목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네. 조금 의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특목고를 목표로 하거나 또 영재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절대 문제를 건성건성 대충대충 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습관은 고쳐야 돼요. 그리고 풀이 과정에 좀 집중해서 자신의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조금 그 노력보다 다른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연필을 잡은 자세 자체가 약간 귀찮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 또 별표. 아하. 자, 또 일어납니다. 이번엔 뭘 가지러 가죠? 너 왜 나왔어? 응? 왜 물 나왔어? 마셔.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은 숙제 진짜로 다 했어? 목이 말라요. 굉장히. 갖고 와봐 가서 빨리. 너 꼭 숙제하라고 물 마시러 나오더라. 빨리 갖고 와. 확인하게 엄마가. 하하. 보자. 다 풀었나. 이거 왜 안 풀었어 태연아? 응? 이거 몰라서 안 푸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하기 싫어서? 귀찮고 숙제하기도 싫고. 귀찮고 숙제하기 싫어? 그리고 그리고 엄마, 야 꿈은 수학이랑 거리가 먼데 굳이 해야 돼? 근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랑 과학이잖아. 근데 수학 숙제를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주면은 잘해야지 왜 맨날 안 하는 거야? 잘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싫어서? 저는 태원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학에 많은 재능을 보이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좋아서 타 아이들보다 잘한다고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특목고를 솔직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또 이제 지도를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들을 특목고에 보내고 싶어 영재반까지 준비하는 엄마. 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수학 공부시키는 방법.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네, 엄마가 이제 특목고를 보내고 싶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태원이 네. 뭐 24개월부터 수학 놀이를 했고요. 네, 뭐 멘사 문제도 척척 풀어내는 아주 뭐 재능 있는 학생인데 이제 갈수록 조금 좀 귀찮아하고 힘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분명히 수학적인 재능은 있어요. 흥미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숙제를 뭐 혼자서 해야 되고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흥미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아하, 표정 그럼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네, 더 우려스러운 건 이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일단 수학 평가를 보면요. 예. 복습 점수는 100점이지만 네,
네. 야, 너무 예습이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예습 점수가 50점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는? 놀라우시죠? 네네. 11번, 13번의 경우에는 네.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놓쳤어요. 그럼 뭐 엄마가 말한 건성건성 예, 조금 대충 했던 거. 네, 맞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17번, 18번, 19번의 경우에도 사실 막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응용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못한 문제도 있고 좀 대충 풀어낸 문제도 있고요. 가장 어려운 20번은 근데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학원에서 이 유형을 풀어본 것이라서 맞췄을 것이고요. 아, 저는 감히 이런 예상 해봅니다. 네. 20번은 요것만 하면 끝나잖아. 그래 갑자기 집중을 한 거야. 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뭐 디테일한데요, 이거. 예. 일단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네네. 체계적인 공부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일단 뭐 영재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네. 공부라는 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 난 부분을 잘 메워줘야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결손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숙제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양도 좀 줄여주세요. 네. 아이가 끝내는 맛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고 맞아요. 있지 못한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태원이가 막 부담을 갖고 풀면서도 귀찮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좀 솔루션을 취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수학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럼 태원이는 이 방송 보면서 만세 부를 것 같네요. 예, 좀 전에 영상 보면서 밝은 표정이 이거 너무 티났나 할 때 말고는 웃는 표정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먼저 혼자 보신 다음에 네네. 못 보게 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 그래도 안 되죠. 예, 끝내야 돼, 태원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맡은 양을 이제는 안 할 수 없어요. 몰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머님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태원이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수학적인 능력은 뭐 훨씬 더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빈 공간, 이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빈 부분을 조금 채워주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태원이의 학습 능력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적 재능이 높은 학생인 건 분명합니다. 네, 논리 수학 지능이 제일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학습 동기는 다행히 높아요.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다만 자율성이 턱없이 부족해요. 네. 아하.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냥 주는 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자율성이 떨어지겠죠. 네. 아마 지금 학습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 습관을 살펴보면 자율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능력 혹은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이 많이 낮죠. 그러니까 아까 혼자 문제 풀 때도 심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학습 습관이 안 좋아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를 백날 풀어봤자 사실은 태원이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학습 습관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검사 결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학습력 무조건 좋은 학생입니다. 암기 능력이나 학습 응용 능력이 높은 걸로 봐서 충분히 영재원 준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고 닦아가는 과정인 수업 집중력과 학습 내용 정리 부분 보통 이하예요. 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걸 꽃피울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엄마도 이 학습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면서 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학습 습관이 잘 잡힐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수학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네, 선생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저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학 학습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그 영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야, 어머님도 그거- 지금 이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재들 쓰는 방법이면 해야죠. 나왔습니다. 예, 예. 자, 바로 이 수학 잡지라는 게 있어요. 수학 잡지요? 수학 잡지가 네. 있어요? 네, 과학 네, 네. 잡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학이 있으면 뭐 수학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게요.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네. 당연한 게 뭐 패션 잡지 이런 거 읽어보면은 패션에 대한 쉽게. 정보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네. 수학을 싹 녹여놓은 수학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정보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도 있으면서 수학적인 창의력, 뭐 사고력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냥 습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네.
이게 이 아빠, 엄마랑 같이 잡지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소수라는 걸 찾는 방법으로 원래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로 받아들이면 아이가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네. 소수를 뭐 이렇게 손병호 게임처럼 네. 손가락 접어 가듯이요. 그런 느낌으로 1 접고 네. 그다음에 2를 더해 나가는 수들도 다 접어. 4, 6, 8 이런 식으로 3부터 3씩 더해 나가는 수 접어. 6 네. 접고 굉장히 뭐. 간단하지만 예, 예. 그런 수들을 제외해 나가면 남는 것이 소수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랑 합성수를 아이가 구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잡지를 보면서 거기 나온 거 이렇게 해보는 것도 엄연히 수학 공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지금 태원이 학년에서 나오지 않는 소수 합성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꼭 뭐 어려운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좋고 영재반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다양하게 수학적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태원이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예요? 중요하네요. 바로 수학 토론 활동입니다. 토론 활동? 토론 활동. 그렇죠. 야,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 있어요. 여기 어머님들 메모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오늘. 이 태원이가 또 친구랑 공부하는 게 좋다고도 했으니까 네네네네. 꼭 수학 토론 활동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도? 같이 해주시고 네. 하면 이 수학 실력이 정말 향상되겠죠. 그렇죠. 네. 영재반에 가까워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뭐 시간 관리를 비롯해서 학습 습관 요거 참 개선이 참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엄마가 태원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참 궁금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해결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당분간 공부를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앞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태원이한테는 엄한 선생님이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좀 연습장에 한 문제 한 문제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먼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정리 능력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때 좀 어려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요. 네. 수학 평가에서 틀렸던 응용 문제 수준,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도가 아닌 풀이 과정이 있는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이 과정을 다져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관리하는 습관이 좀 잡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학습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책 읽는 시간 따로 빼고 또 수학 활동하는 시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학원 가는 시간, 휴식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좀 분리를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학습된 내용도 잘 정돈이 되고요. 습관도 좋아질 겁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특목고를 목표로 하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엄마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태원이가 아직 약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지금 태원이 입에서 특목고 꼭 가고 싶어요 하는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태원이가 실력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네.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을 맞아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실력이 아니고 지금 어떤 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머니에게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세게 말할게요. 저요? 네. 뭐 어떻게 하실게요? 잠깐 각오를 해야 되나요? 예. 아니 일단 태원이는 능력 있는 친구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능력 때문에 일부러 너무 특목고에 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태원이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섭네요. 특목고 이걸 조금 내려놓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태원이를 지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태원이의 경우에는 약간의 팁만 주고 네네. 즐겁게 머리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아주 크게 수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인데 너무 지금 윽박 지르고 수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호통받고. 그러니까 태원이가 먼저 영재반 가고 싶다, 특목고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를 기다리셔서 그때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특목고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즐기고 탐구하는 학습이 되면 저절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부가 재밌고 네.
즐겁고 네. 막 신나면 특목고든 뭐 어디든 내가 뭐 즐거운데 그렇죠, 어떻게든 가려고 하겠죠. 예. 그럼요. 수학 몇 장, 뭐 문제집 몇 장,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시거나 아니면 성적이 어떻게 나왔고 이걸 신경 쓰시기보다는요. 정말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낼 수 있고 성취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사실 공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태원이에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우리 태원이 엄마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필근 씨한테는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우 그런 기회를 정리해 저에게. 정리. 야 정리를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스. 맨사 문제도 척척 풀 정도의 실력파 태원이. 그런 태원이를 보면서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세운 엄마. 하지만 수학 문제집만 펴면 방에서 탈출을 하는 태원이 때문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엄마를 위한 솔루션은 다시 채우기. 난이도를 낮춰서 실력을 다시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수학 토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수학 토론을 해보세요. 수학 잡지. 수학 잡지로 흥미와 창의력을 팍팍 올려주세요. 수학이 재밌다는 생각이 특목고보다 중요하다고요.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 그 얘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태원이 엄마 좀 놀라셨을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만 뭐 두 가지 다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였죠. 태원이의 영재성을 이렇게 좀 딱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렇죠. 또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꾸준히 도움이 될 만한 또 그런 이야기들, 좋은 얘기들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뭐 이제 태원이랑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약간씩 다툴 일 없고 네. 또 얼마나 좋아요. 네.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뭐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요. 네. 어머니 오히려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뭐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명언과도 같은 얘기였죠. 영재는 결코 문제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명언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숲을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고민 저희 수다 게시판 많이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애써주신 우리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송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